컬러풀 도시 대구. 대구 도심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대구로 들어오는 사람도 대구에서 나가는 사람도 오가는 이 없는 도시. 코로나19가 도시를 삼켜버렸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급습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갑자기 환자 수가 하루에 700명 가까이 증가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재난 사태였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의 공포를 느끼면서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 대구는 어쩔 수 없다는 여론까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넉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 예, 어제 회의했는 건 제가 보고 다시 받았습니다. 예.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지 않길 그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돌이켜보면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확진자가 하루에 몇백 명씩 나오면서 이제 확진을 받고 입원을 못한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정말 마음이 아팠고 잠도 못 자겠고 막 힘들었는데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위기 상황. 온몸이 녹초가 되고 위험에 노출될지언정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돌보기 위해 한 명의 확진자라도 더 줄이기 위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사람들. 이렇게까지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너무 잘해 주신 거, 이게 정말 답이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많이 안 보였겠지만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같이 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원봉사하러 오셨는 많은 분들, 우리 소방관, 간호사쌤들부터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상대로 뜨거운 전투를 벌였던 2020년 대구. 대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봄을 돌아봅니다. 황금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최대 엿새에 이르는 단비 같은 연휴. 올해는 다들 이렇게 집 앞 공원이라도 나올 수 있어 감사하기만 합니다. 어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집 안에 계시다가 너무 그냥 힘들게 답답하게 생활하시다가 오늘 주말에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지금 바람 쐬러 지금 주류공원에 나왔는데 아주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아주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 좋아요. 예. 어머니 그 3달, 4달 동안 이제 집 안에만 계셨는데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 답답했는데 너무 바람 쐬고 오늘 나오니 너무 좋다. 예. 이제 징검다리 연휴 맞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좀 햇볕도 쬐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너무 즐거워요. 그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조심하느라 집에서만 보냈는데 오늘 아이들도 즐겁고 저희들도 즐겁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장모님 댁에 왔다가 너무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한 거의 2달 이상은 거의 집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애기가 이제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오니까 진짜 애기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구를 구한 사람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운 사진이며 상패며 상장이며 얼마나 에너지 넘치는 분일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민복기. 그는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인데요.
빠른 초기 대응으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은 대구. 그 뒤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은 민복기 대책본부장의 활약이 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오명에 시달렸던 대구.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드라이브 스루나 이동 금지는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문의가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경증 환자나 중증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이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중환자를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외 의료진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저희들 이제 이메일 온 것들을 답변을 지금 이제 작성해서 답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월 신천지 사태 이후 확진자를 극적으로 줄여온 대구시의 성공적인 대응에 대해 다들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뿌듯한 마음에 이건 뭐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답변을 해줄 수밖에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뭐 미국, 유럽이나 그다음에 최근 뭐 러시아나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 이렇게 문의가 오고 있고, 해외 외신도 뭐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독일의 슈피겔지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부터 해서, 그다음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이나 호주나 이런 각 지역마다 방송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판단도 정확해야 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민복기 본부장은 한 언론을 통해 국내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해야 함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도 팬데믹 상황이 올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伙计，乖乖，希望脑壳，老子亲眼看到太早来过，亲眼看到的啊！这个我们去了飘渺到的，伙计。走了往河里，到了，太早了。 저희가 1월에 그 중국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메디시크 대구 협의회에서 중국에 이제 여러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모르겠다, 그 무증상 감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우리 한국과 일본이 곧 중국과 같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좀 해서, 그때 언론과 대구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빨리 대비를 하자 이렇게 했는 게 아마 제일 좀 주요했는 것 같고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병실이 없어 집에 머무는 확진자가 2,000명을 웃도는 상황. 아픈 대구를 지키기 위해 국군 대구병원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2월 18일 날 확진자가 발생하고 19일 날 바로 10명 정도가 추가 확진자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병상 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군 자원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군의관, 간호장교, 뭐 공중보건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국군 대구병원장, 대전병원장께 요청을 해서 빨리 이제 음압 병상을 만들 수 있던 이제 키트를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국군 대구병원은 코로나19의 대구 경북 지역 확산에 따라 지난달 23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첫 환자를 받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약에 나선 국군 대구병원. 사관학교에서 갓 소위로 임관한 75명의 간호장교들도 대구를 찾아 중증 환자 치료에 힘을 보탭니다. 당시에는 대구 의료원이 유일한 전담병원이라 감염병을 전담할 병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 고민이었는데요. 그때 번뜩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떠올랐습니다.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이 이번에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 이유가, 동산의료원장님이 그 당시에 동산의료원에 이제 129병상 정도가 미인가되는 게 있다는 말씀을 잠깐 한 게 제가 기억이 나서 바로 이제 김건배 의료원장님하고 신일희 총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시내에 있는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을 우리가 전담할 수 있는 병원으로 쓰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흔쾌히 두 분이 이제 응해 주셔가지고 한 이틀 만에 바로 전담병원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아마 병상 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처럼 하늘이 맑습니다. 4월의 끝자락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난 듯 마음마저 가벼운데요. 마치 쓰나미처럼 일상을 휩쓸었던 코로나19. 그 나쁜 녀석이 요즘 좀 잠잠해진 데는 하루도 빠짐없이 방역 활동을 펼친 군 장병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방역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저희도 처음이고 국가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혹은 뭐 살포식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손길이 닿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곳에 방역을 하는 생활 밀착형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하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학교. 장병들에게도 참 낯설겠네요. 언젠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그날을 위해 오늘은 더 꼼꼼히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아픈 대구를 지키기 위해 방역과 제독 작전 최전방에 투입된 군인들. 오늘 방역 작전에 쓸 약품들이 도착한 모양이네요. 나란히 줄지어선 방역기에 들어갈 약품은 이산화염소 성분의 소독약입니다. 아, 꽤나 무거워 보이네요. 네, 이게 지금은 실제 방역할 때 쓰는 저희가 방역기고 하나 액은 20리터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장병들이 쓰는 군장 무게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 무게죠. 흙으로 가져가지 말고 위에서. 이 작전사령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생방대대 54단 등 직속 및 예하 4대 부대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등 3개 파견부대가 이번 코로나19 방역 제독 작업에 대거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역한 건 한 23회, 22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니죠. 저보다 많이 하신 분도 계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네, 힘들진 않았습니다. 여태 현장 나갈 때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항상 사명감 가지고 현장 갔으니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어깨가 좀 약간 아픈데 그래도 들만은 해서 힘든 점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굳이 꼽자면은 약간 시장 쪽 그런 데 가면은 상인분들께서 약간 장사나 이런 거를 하시는데 또 거기에 제독수를 들어가면 좀 많이 꺼려 하시니까 이렇게 어디 하는데 좀 약간 신경 있게 한 점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준비가 끝난 것 같네요. 방역 작전을 펼칠 때도 건강은 1차적으로 개인의 책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역복을 입고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에 군장 무게 방역기까지. 4월의 끝자락. 제법 따갑게 내리쬐는 봄 햇살에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드디어 작전 시작입니다. 텅 빈 교실, 온라인 계약으로 아이들은 없지만 원격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교실을 지키고 계시네요. 임시 방편으로 진행된 원격 수업에 모두들 지쳐가는 상황. 다행히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5월 중으로는 순차적으로 등교가 추진된다니 학생들이 앉고 쓰고 공부할 공간 구석구석 꼼꼼히 방역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손으로 다 하고 있어요. 교실 청소를 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절로 납니다. 편하게 공부하고 또 잘 친구들이랑 잘 놀 수 있는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해서 다시
잘 코로나를 이겨내서 저희도 도와주고 다시 돌아와서 잘 놀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덥긴 하지만 힘든 것보다는 하고 나서 그 뿌듯함? 이제 그런 게 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방역된 교실. 이제 아이들이 돌아올 날만 남았나요? 우선 국방의 임무를 지고 있는 자체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학교까지 나오셔가지고 모든 학교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소독을 해주시고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조치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코로나19로 이렇게 발생했던 현상들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이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이곳저곳 점검을 한 후에 방역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도 외출도 못한 채 보낸 몇 개월의 시간. 가족들 생각 많이 나겠어요. 3달 동안 못 만난 가족부터 먼저 만나서 같이 맛있는 밥이나 여행을 가고 싶은 게 제일 큰 소원입니다. 빨리 부모님이랑 형을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소독약을 뿌리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되지만 그래서 더 시원한 이 순간. 오늘 학교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전장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설 준비가 된 사람. 그들이 바로 군인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인의 빛나는 전통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군인이라면 당연히 전투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사명감과 임무감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꼭 승리해서 전 국민이 모두 웃으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밖에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고 서로 웃으면서 마스크 벗고 얼굴을 보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힘낼 수 있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힘내라 대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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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병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죠. 주말 연휴 할 것 없이 매일 이어오던 정부와 방역당국의 정례 브리핑이 딱 하루 쉬는 날. 86일간 이어온 긴 여정인 만큼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했지만 여전히 바쁘게 시청 계단을 오르는 대구시 의사회 민복기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을 만났습니다. 10층은 이제 그 중대본이라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대부분의 정책과 이런 결정을 다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부 다가 여기서 같이 모여서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이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이제 상황관리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위험군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곳 즉각 대응팀에 연락을 하고 현장 대응팀에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답니다. 대구시 의사회 우리 김혜수 고문님은 여기 전체 이제 그 업무하고 뭐 여러 가지 총괄을 다 맡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 사항들이 그러면 보고 사항이 확진자 현황과 선별진료소 이동 검사 현황 등을 보고를 하셨고 학생 환자 발생에 대한 현역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각 그 지역 학조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했는 건 제가 보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18일부터였습니다.
대구 최초 확진자가 나온 바로 그날부터 병원 일을 접고 코로나19 대책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 이번 사태에서 한국만 빠져나온다고 될 일은 아니기에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해외 언론과 기관들과 꾸준히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제가 초기에 아마 한 달간 굉장히 많은 이제 언론 인터뷰나 생방송을 연결해서 서울의 이제 실시간 뉴스를 인터뷰했던 공간이고요. 그때 화상으로 대부분 이제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에서 특별히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여기서 설치하고 화상 인터뷰 시스템을 그때 설치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뭐 많은 날은 아마 10번 이상의 인터뷰나 뉴스를 생방송으로도 연결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장 최일선에 있던 의료진. 해외에서는 이런 걸 궁금해했답니다. 한국의 대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물었고요. 초기의 대처는 또 많이 물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초기에 했는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동식 검진이라고 해서 직접 집을 방문해서 검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이제 검체 채취하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인터뷰가 됐고요. 세계 각국에서 앞다투어 벤치마킹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참 대단하죠? 다른 병원과 또 여러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서 노출은 최소화해서 감염의 위험은 줄이고, 그리고 시간을 짧게 수분에 걸쳐서 검사를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첫 번째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로 대구에서 시작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2월 23일 7국 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대구에서만 10여 곳이 운영되고, 독일과 영국, 미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7국 경북대병원에 이제 손진호 병원장님이 이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체 채취 같은 걸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사람 채취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 건 너무 오래 걸려서 진단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순간 딱 전화를 듣고 이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시장님하고 정식 회의 때 이제 바로 회의 안건을 올리고, 그다음 23일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7국 경북대학병원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시행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회의를 위해서 민복기 본부장 발길을 서두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이 모든 방역과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 팀에서 다 결정을 하시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모두 밤낮 없이 지금 뭐 공휴일 없이, 오늘도 선거일이지만 다 지금 출근하셔가지고 일하고 가장 고생하고 있는 이제 보건건강과입니다. 네. 계절이 가는 것도 시간이 지나는 것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퇴근을 했다 두어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하니 아예 이곳에서 밤을 지새는 날들도 허다했는데요. 그렇게 2020년의 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24시간 계속 근무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에 근무하다가 교대로 잠시 조금 쉴 때 이 침대를 이용을 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구의 봄을 지켜낸 공간. 드넓은 사무실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제 환자에 대한 대응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역학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역학 조사에 따라서 이제 뭐 동선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지금 오직 환자를 발생하면 이 환자에 대해서 빨리 이제 그 접촉자를 구분해내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한 뭐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여러 과들이 같이 해서 이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그러한
병상을 확보하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제 여기서 같이 했었죠. 예.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옷 갈아입는 시간도 사치여서 쓰러져 자고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오기가 일쑤.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못 챙겨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사무실 안쪽에 놓인 큼직한 테이블. 알고 보니 이 장소가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빼놓으면 섭섭할 역사적인 공간이랍니다. 서로 일이 딱 터지자마자 우리도 그때 18일 한 분 확진되고 그날 밤부터 새벽에 여기서 우리가 밤샜죠. 저도 기억하는데 여기 과장님하고 여기 시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 저도 여기 앉고 그래서 밤새면서 10명 환자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경북대 정우영 병원장님 그다음에 계명대 저기 조천병원장님 밤에 전부 다 전화 다 그대 스탠바이 해가지고 새벽까지 제가 통화하면서 환자 한 분 일로 가야 되고 한쪽에 계명대 비어서 가야 되고 경대 하고 이거를 어느 병원장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전부 다 밤새면서 같이 움직여줬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가득했던 어느 날. 응급실은 폐쇄되고 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고 제가 먼저 제일 위험한 일을 하겠다며 살아가는 동료 여러분들이 대구를 지켜달라는 절절한 호소문은 국민 모두의 마음을 적셨고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이 대구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의료진들의 의로운 행동. 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입원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확진 후 입원 대기 상태였죠.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대구시에 최고 한 200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심신 상태를 체크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입원시키는 그런 아주 세계 최초의 독특한 봉사를 했는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잡은 이들 하면 이곳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바로 메디시티 대구입니다.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는 21세기 들어와서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이 의료 산업을 지원하는 건축을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는 대구에 몸담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단체,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8개의 보건의료단체와 우리 대구시의 경제부시장님하고 국장님 포함해서 이제 20명이 이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옛날 같으면 1군, 2군 이런 사령관의 역할을 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합참의장의 역할로서 뒤에서 후방에서 물자부터 그러니까 지금 물자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동식 음압기나 뭐 우리가 인공호흡기부터 그다음 마스크 뭐 이런 방호복 이런 모든 물자를 정리해서 각 이제 병원에 이제 다 보내주시고 책임 보직자 회의나 이런 걸 또 진두지휘하셔가지고 이제 병원의 환자 이송부터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져주셨고 사실 메디시티 대구가 아니었으면 이런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었을까? 실제 많은 이제 동료 의사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메디시티 대구의 힘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원래 메디시티라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시보건과와 함께 병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병상의 중환자를 보는 능력 그리고 일반 환자를 보는 능력 등을 서로 협조해서 잘 키워간 것이 대구시에서 메디시티를 통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일반 치료 보호자 합동 대책 회의를 오늘 10번째입니다. 시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현수 교수님. 의료계의 결단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불과 며칠 만에 공공의료로 전환을 해서 1,000여 개 이상의 병상을 만들어낸 것 또한
메디시티 대구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발생을 했을 적에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연락한 것이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입니다. 했어서 이 걱정하던 이 역병이 드디어 대구에서도 발생했는데 대처를 좀 가능하면 빨리 해서 진짜 이게 큰 재난 상태가 안 닿도록 우리가 대처를 합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 네임이 된 메디시티 대구. 오늘이 있기까지 이곳 직원들의 역할도 컸는데요. 现在中国这个新冠肺炎情况是怎么样？基本都稳定了吧？武汉也都好了吧？ 방금 통화한 곳은 저희 중국 의료관광 홍보센터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 꼭 중국에 있는 의료관광 에이전시들과는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Алло, здравствуйте. У нас все хорошо.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очень хорошо работает. Врачи работают, пациенты сидят на карантине, но уже все.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있는 홍보센터 장분이랑 전화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시나요? 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좀 더 활발하게 정보 공유 중에 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대구 보건의료단체의 총집합이라면 대구 의료관광진흥원은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해외 10개국에 무려 25개의 홍보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발빠른 정보를 얻고 있답니다. 大変ですね。韓国よりひどくなったって最近メディアでいろいろ見ててびっくりして、ね、確診者がそんなに、ちょっと前からはそこまで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たから。 한국 관련해서 되게 취재도 많이 하시고 일본 내에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기자분이세요.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구에 좀 일본이 심해지기 전에 오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겠네요. 네, 사실 일본 현지에서도 미디어를 잘 못 믿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도 현지에 있는 분들이 직접 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직접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미디어로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따로 종종 연락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곳에서는 감염과 관련된 책자도 만들고 있다네요. 위원장님께 지금 감염 책자를 관련해서 그걸 관련해서 보고 드리는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책자는 지금 저희가 그 감염 안심전 사업이라고 호흡기 감염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질환, 각결막염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을 2019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언어로 번역을 완료했고 각 지역마다 이제 이런 번역 자료의 책을 만들어서 보낼 예정이고요. 이게 코로나 발생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게 굉장히 이러한 감염병 자체의 전파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행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 영어, 러시아, 몽골, 베트남으로 지금 번역이 완료되었고요. 이 해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중국과 일본 비롯하여 우리 해외 10개국의 25개 홍보센터에 번역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지만 잃어버린 시간만은 아니었는데요. 대구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본 시간들. 그래서 그 배움을, 그 노하우를 전 세계와 나누려 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체제라서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대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압해야 하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정보를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진흥원 그 안에서도 마케팅 팀이 있는데 러시아권, 영어권, 중국권, 그다음에 이제 기타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는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올 스탑이 되는데 그렇다고 놀 수도 없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나라들에게 우리의 상대 교역국인 그 나라들에게 저희 대한민국의 특히 우리 대구시의 코로나19 사태의 현황, 그래서 원인과 그다음에 역학적인 상황, 그다음에 처치 방법, 효과들 다 그렇게 일일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힘내라 하면 메디시티 대구 이렇게 할까요? 힘내라! 메디시티 대구! 됐습니까? 이마폰까지. 무슨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전 직원들이 우리 코로나19 대응에 모두 다 이 힘을 쏟고 있고 우리 대구에 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같이 참여하는 이 희망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좀 밝으신 것 같아요. 확진자가 좀 많이 잡혀갖고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지신 건가요? 네, 이 봄날은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상마저 무너져 내렸지만 아직은 포기보다는 희망이 그립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장하나! 대한민국! 이기자! 코로나19! 힘내라! 메디시티 대구! 아, 이거 씁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응원과 격려, 그 힘이, 그 마음이 대구 시민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코로나 기간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느라 살이 쏙 빠졌다는 민복기 본부장.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시네요. 오늘 아침에는 그 200분의 범시민들 대표분들과 그 시민 대책 회의를 지금 합니다. 저희들 어제 저녁에 이제 한 5시간 정도 회의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시작해야 돼가지고 지금 어제 회의로 가고 지금 다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예. 당장 겉으로 보이는 불씨는 잡았을지언정 아직 속불은 남아있는 상황.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대구형 시민 생활 수칙이라 그래서 기본 생활 수칙을 어떤 것을 중요시 해야 될지를 지금 이제 시민 대표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재유행이 될 때 각 의료기관의 대처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회의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이분들은 방역 한류의 출발지라 불리는 대구의 노하우를 들으러 오셨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이제 바로 화상회의 마치고 바로 인터뷰가 또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막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지금 이제 보통 10분 단위로 일정을 쭉 잡아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2시간 반 동안 미국의 의료진들과 수십 개의 문답을 주고받았다고 들었는데 민복기 본부장 도무지 쉴 틈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했는데 시민 대표분들이 같이 하는 화상회의 이건 네.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거는 지난주에 처음 저희가 1회를 했고 오늘 2회입니다. 주 1회를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화상으로 하기가 사실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이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을 건데 이런 화상 회의나 화상 교육이나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급급한데 해외에까지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한가 봅니다. 그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게 빠른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한 질문들을 이게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번역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 우리가 여기 답변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영어로 지금 하고 이걸 실시간으로 그대로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을. 미국의 의료진들은 어떤 질문을 해왔을까 궁금한데요. 이제 완전히 이제 100% 잠금해서 바이러스를 3주 동안 없앨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그럴 수 있거든. 3주 정도 이제 완전히 격리하면 이제 없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해보니까 증상이 막 4주, 8주까지 있고 대구의 첫 그 31번 확진자는 69일 만에 나왔는데 69일까지 계속 나왔고 증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주 만에 바이러스 완전히 못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또 많았던 게 보니까 재확진된 분들이 많았잖아요. 재양성자 확진 다시 됐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보니까 주변 분들 전염은 안 일어나진 것 같아서 아마 이게 검사의 센시티비티가 좀 높게 나와서 아마 거기 이제 바이러스 파티클 같은 게 이제 체크가 된다든지 그래서 실제 이제 감염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실제 중국에서 환기구나 하수구 통한 감염 사례들이 중국에는 계속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시스템상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환경이 이제 안 좋은 국가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분변으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좀 회의할 때 이거는 이제 비말 감염이라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드랍에 바이러스가 뭉쳐서 묻어서 이렇게 전염되는데 진짜 걱정되는 이제 향후의 어떤 바이러스는 더 진화해가지고 에어로졸로 그냥 완전히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떠다니면서 전염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막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또 뭔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휴. 어라? 신문이 가득 쌓여 있네요. 제가 매일 이렇게 신문 스크랩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신문을 항상 다 체크를 하는데 며칠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을 스크랩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바빠가지고 사실 안 하고 그냥 뒀네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당장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또 어디론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청 가야 됩니다. 시청에 어떤 일로 오시게 되세요? 시청은 제가 지금 코로나 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저희들 오전 회의하고가 있어서 제가 초기에는 계속 뭐 시청에서만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금 한 2달 지나고 나서는 아침 시간에는 병원에 잠깐 와서 한 20분 정도 여기 상황 보고 우리가 직원들 조회 잠깐 하고 다시 그 시청 상황 브리핑 시간에 맞춰서 가서 이제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 하루 24시간이 72시간이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오늘 다른 사항은 내가 시청 오전 회의하고 거기 점심시간 회의까지 하고 다른 사항들 있으면 좀 카톡이나 이런 거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수고들 하세요. 그래, 저하고 예. 다른 일도 아니고 절박한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대구의 힘만으로는 참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모두 나서 함께 해주었기에 대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대구로 달려와 주신 모든 의료진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기에 대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한 자릿수로 줄다가 어떤 날은 또 제로까지도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저희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서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를 떠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게 된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 그다음에 부모님들 모두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뭐 제가 뭐 큰일을 한다고 집에 돌보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계속 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친구들 너무 걱정 많이 해줘가지고 연락 많이 줬는데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시민분들 힘내세요. 자, 힘내라 대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